네,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하락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했고, 이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지난 2011년 S&P 그리고 2023년 피치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무디스는 23년 말에 등급 전망을 이미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어서 예견되었던 이벤트로 낙폭이 좀 제한되었습니다.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을 했고, 달러원 환율은 최근 2거래일간의 급락에 따른 반등으로 전일은 1397원대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부 금융과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가 선방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낙폭을 확대되면서 차별화됐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장 초반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무디스의 여파에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터치하기도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무디스 발표 이전 수준으로 복귀해 마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신용등급 강등을 후행적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등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1%대 하락한 99.4를 기록을 했고요. 기술주들은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체로 강세를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하락했지만 과매도 인식에 낙폭을 일부 회복하면서 마감했고,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그리고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와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컴퓨텍스 등 주요 컨퍼런스에서 AI 관련 이슈가 공개가 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윌리엄스 총재 등 주요 연은 총재들도 경기 둔화 우려가 있지만 달러화 자산의 수요에 대한 주요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신감을 피력한 점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등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미증시는 선방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반등 기대되지만 최근 상승으로 인해서 매물출의 욕구가 높아져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식 전략 자료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4월 중순에 21세기 제국주의라는 자료로 첫 번째 시리즈 자료를 발표를 했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과거가 알려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제목을 좀 정했는데, 우리는 일본의 20년을 닮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경제의 관점에서만 주로 분석되고 있었고,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제대로 된 분석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도 이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의 버블과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구조개혁과 회복의 과정을 돌이켜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현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대외환경, 대내환경, 자본시장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또 최근에는 KDI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률을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40년대에는 역성장까지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DI는 최근에 2025년 성장률을 1% 미만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대외 환경입니다. 21세기 제국주의가 부활함에 따라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21세기 제국주의는 4월 자료에서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자료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전쟁과 테크 전쟁, 이렇게 두 가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전쟁은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원자재를 네 가지로 나눠봤고요.
그리고 생산 중간재와 최종재 생산 단계, 세 번째는 소비 시장, 그리고 네 번째는 운송.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 각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상호 의존을 해왔었다면은 앞으로 이런 탈세계화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런 공급망을 분절하려는 그런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했었던 공급망이 있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산업 그리고 피해를 받을 산업이 각각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원자재 관점에서는 반도체가 잠재적인 리스크가 계속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운송 단계에서는 보시는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주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 전쟁을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세안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긴 하지만 2주 전에 제가 봤던 좀 충격적인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서들에서 예산을 감축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국방부 쪽을 보시면은 예산이 줄어든 부서들의 모든 감소분을 합한 것과 유사할 정도로 국방부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방산, 우주, 조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시사점으로 얻어볼 수가 있겠고요. 대내 환경을 또 보시면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잠재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준금리 인하를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고 올해도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12월부터는 이 RP 매입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정례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통화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에 내수가 살아나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과도한 의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초양극화가 앞으로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시장 쪽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수가 지금 1,400만 명까지 증가했고요. 유권자 대비 보시면은 30%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쪽 부분들은 우리가 또 계속 수혜주를 찾고 있는 중이고 특히 이번 자료에서 주목하는 것은 배당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을 특히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채권 위클리 자료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미국 국채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으로 말씀드릴 텐데 지금 시장은 관세 완화와 감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정책들이 미국 중기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 이 상호관세를 보시면 연초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기까지 그때의 성장률 효과를 감안을 해보면 성장률을 1.2%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연초부터 이제 금리가 4월 초까지 급격히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관세 완화, 그러니까 미중 협상 플러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감세 정책을 고려해보면 노란색으로 표기한 것처럼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1.2%로 예상됐던 부분들이 더 완화되는 모습들이 지금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걸 반영해서 금리가 또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저는 10년물 금리는 4.6%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세 완화와 감세가 성장률 전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용 강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수급적으로는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리는 지금 레벨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10년 금리 4.6%를 크게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 정책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는 결국 연초 대비 미국의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관세와 감세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민 감소 정책입니다. 이 이민 감소 정책이 또 상당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을 다 종합해서 고려하면 성장률은 연초 대비 전망이 떨어지는 것이 맞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올해 하반기에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는 자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